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의 김미영입니다. 요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 참 많으십니다. 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20도씨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요. 따뜻한 것 한 겹을 입기보다는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바둑계 핫 이슈를 모아놓은 바둑 매거진과 함께 하시면 또 추위를 날려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소식 모아놓은 위클리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한국경 총재 홍석천 대동.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들나들다에 만나면 반가워해 주고 그러면 그걸로 고맙겠습니다. 2016년 정기 기사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번.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기사회와 기사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중국 간서성 간저우에서 열린 증환시투배 페어대회에서 조훈현, 이창호 사제가 중국의 예웨이핑 창하오 사제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제43기 하이원 리조트배 명인전에서 이세돌 구단이 3대1로 명인에 등극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위로를 받은 것 같고요. 이번에 박정원 구단이 뭐 양보도 한 거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서 올해 뭐 저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박정원 구단이 좀 세계대회에서 많이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21일과 22일에 치러진 하천서 국수배 8강전에서 4강 진출자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22일 전설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전설의 5인방이 한자리에 모인 화려한 개막식 현장, 잠시 위클리 포커스에서 만나보시죠. 21세기 영재 육성을 위한 2016년 유치부 무료 지원 놀이 바둑 교실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원 보급사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해외 바둑 보급 국제 바둑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대한바둑협회 한국기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바둑대회에서 우승컵을 중국에 넘겨준 안타까웠던 현 대회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기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우리나라 박영훈, 강동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면서 형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이슈에서 제2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사이버우로 김수강 기자, 홍민표 국가대표팀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사실 걱정했거든요. 6년 연속으로 막 중국이 석권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본선 리스트 올랐을 때 중국은 17명인데 우리는 10명밖에 안 돼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나란히 형제 대결을 가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형제 대결이 펼쳐졌거든요. 네. 한국으로서는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는 추세인데 다행히 이번 LG배는 우승을 거머쥐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원 구단과 강도현 구단은 랭킹 차이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네. 상대 전적이 딱 8승 8패거든요. 네. 더더욱 이 형제 대결이지만 서로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전까지는 LG배에서 최다 우승국이었거든요.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가 근래 연속으로 중국이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네, 구리, 쿵제, 파워니아오, 네, 장웨이제, 스웨, 터자시 이런 기사들이 번번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이것이 한국 바둑으로서는 한국이 하향세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형제 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경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뭐 한중전 같은 것보다는 약간 긴장감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 두 기사가 굉장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초점이 뚜렷한 그런 결승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긴장감 떨어져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올 때 보면은 사실 강동윤 선수, 뭐 커제 선수, 수혜 선수 다 이렇게 꺾고 올라오고 또 박용훈 선수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꺾고 올라왔잖아요. 네. 상대 선수들 좀 전력을 분석을 하면 또 이번에 볼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강도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중국 랭킹 1, 2위를 꺾었어요. 커제 선수와 수혜 선수를 꺾고 지금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떠오르고 있는 신의 위정치,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전통의 강자입니다. 네. LG배 우승 경력도 있고요. 토자시 구단을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 네 기사의 기풍을 잠시 살펴본다면 커제 선수와 수혜 선수는 아주 뚜렷합니다. 좀 검법으로 치자면은 커제 선수는 쾌검 스타일이에요. 아주 빠른 검을 쓰는 스타일이고, 그 수혜 선수는 좀 묵직한 둔도를 쓴다는 느낌. 네.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해 가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이제 위정치 이제 일본 기사인데 지금 일본에서 키우고 있는 기사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사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을 대신할 그런 차세대 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토자시 구단 같은 경우도 참 이 기사는 잡초 스타일이라서 네. 좀 독특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분명한 그런 기사인데 때로는 좀 이상 감각을 보이면서 안 좋을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크호스 역할은 충분히 할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기사 위정치 선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21살의 기사인데 예, 지금 뭐 무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에 다승왕에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마 유타의 구단을 뒤를 이어서 일본에서 뭔가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의 어떤 유망주로서 지금 굉장한 그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저는 이 강동윤 선수나 박용 선수가 뛰어나다 그냥 어쨌든 다 이겼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강에서 사실 굉장히 막상막하에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대결을 펼쳐줬잖아요. 네. 그때 모습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특히 이제 강동윤 구단이 이제 수혜 구단을 극적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거든요. 그때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은 우변 쪽에서 이제 당연한 선수라는 고 생각했던 자리를 교환을 했는데 수혜 선수의 과감한 손 빼면서 사석작전하는 경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강동윤 구단이 비세를 걷었는데 중간에서 끝날 때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마지막 몇 순을 남기고 나서 기어코 역전한 아주 드라마틱한 대국이었습니다. 네. 제 얘기 다시 들어도 참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그 강동윤 선수하고 커지 선수 대국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좀 취재하시면서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커제 선수가 당시 2015년 그때까지 중국 공식 기록으로 100번일 때, 100을 들었을 때 전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LG배는 아시다시피 흑백 가리기를 했을 때 이기면은 마치면은 흑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100을 들어야 하죠. 네, 근데 흑을 든 겁니다. 네.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궁금해가지고 끝나고 일단 강동윤 구단하고 이 두 사람 그 커제 구단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동윤 구단은 이제 말을 하기를 커제 구단이 돌통에서 손을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자기가 이걸 잡겠다, 흑을 들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커제 구단한테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 룰을 깜빡 잊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네.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대회에서 네. 사실 그것만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게요. 뭔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건 아닐까. 아주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커제 구단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동윤 구단이 흑백 선택권을 헷갈리게 한 다음에 흑을 주게 하면 된다. 네. 자력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재치 있게 답변을 했는데 네. 왠지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심리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100번으로 이제 100% 승률을 거두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100을 들고 둔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흑을 선택했다. 네. 이게 하나의 추측이고 또 하나의 추측은 굳이 내가 100을 들지 않고 흑을 들더라도
강도현 선수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큰 코 다쳤죠? 사실 이 홍민표 코치님은 LG배하고도 좀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긴 한데 제가 12회 때였습니다. 지금 강도현 선수와 같이 중국 랭킹 1인 구리 구단과 랭킹 2위였던 저오양 구단을 꺾고 네. 4강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4강에 올라가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되었던 대만의 저우준신 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지 하면서 이제 결승 상대를 지금 미리 좀 찾아봤었는데 제 4강전에서 졌습니다.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것이 사실 네. 저우허양 구단과 구리 구단 대국 전에는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저우준신 구단이랑 둘 때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했었죠. 그때 느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자신감은 있었는데 네. 좀 노력 있는 자신감은 용기로 변하지만 노력 없는 자신감은 그냥 만용일 뿐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었죠. 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박영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터자시 선수하고 첫 대결 펼쳤잖아요. 네. 첫 대결은 아무래도 준비를 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아. 또 터자시 선수는 또 그 예전에 LG배 18회 또 우승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대국을 준비하나요, 보통? 보통 이제 상대 네. 선수의 기보를 봐요. 그 기보에 그 선수의 스타일이 나오고 기풍이 나오고 수익기의 깊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보를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네. 그래서 강점은 최대한 이제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려는 그런 전략이 많습니다. 네,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해야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 이번에 강동윤 선수랑 또 대결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준비 참 많이 하시겠어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승 매치라든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연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보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나보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례가 많았고요. 물론 강도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가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결승 무대인 만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동윤 구단에 네.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는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체력 보강을 위해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몸의 컨디션 이거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후회 없는 대결을 이제 승부를 펼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용훈 선수랑 강동훈 선수가 우리 방송 오늘 보면은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두 선수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2007년, 2009년에 그 후지츠배에서 이창호 구단 꺾고 우승하고서 한동안 좀 그렇게 모습이 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거의 뭐 7년, 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네. 이게 부진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사실 정상급 기사들의 실력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기세가 아주 탁월하다면 이제 우승까지 이르는 건데요. 네. 사실 확률적으로만 본다면은 그 격차가 뭐 5.5대 4.5 아주 많아야 7대3 정도 성적이거든요. 세계 무대라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판 여러 판을 이기고 올라가야 결승 무대에 쓸 수 있고 거기서 최강의 상대를 꺾어야만이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세계대 우승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두 기사가 부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우승의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만큼 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 막 꾸준히 부동의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도 뭐 성적이 좋았는데 첫 타이틀을 2011년에 땄습니다. 후지스배에서. 그런 다음에 햇수로 4년 만에 다시 타이틀을 추가하거든요. 그 기간도 적지는 않죠. 네. 그리고 원성진 구단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2011년이 돼서야 삼성화재배 우승을 하거든요. 대기만성이 전형이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런 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세를 타는 것 그리고 이제 때를 만나는 것 이렇게 다 좋은 성적을 자꾸 내다 보면은 그런 기회를 만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형제 대결이라서 더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나간 대회들 중에서 형제 대회 좀 기억에 남는 거 계신가요? 그 LG배에서 이번에 7번째 형제 대결까지 있었잖아요. 2001년 그 5회 대회랑 네. 2003년 7회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죠.
그러니까 바둑 역사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LG배가 그런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당시에 형제 대결이 이창호, 이세돌 이 두 선수였는데요. 네. 당시 첫 대회 때는 그 처음 말한 거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 1인자였습니다. 네. 네, 후배의 강력한 추격을 꺾고서 이창호 구단이 처음엔 이겼는데요. 그 2001년에는, 네, 2003년에는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꺾고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젖힌 그런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큰 궤적이 LG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네. 어떤 대회가 제일 기억이 나세요? 아무래도 그 대회가 저도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고요. 네. 하나를 더 꼽자면은 이제 6연속 중국에게 우승을 뺏겼었는데 네. 작년에 그 박정환, 김지석 그쵸. 그 원투펀치가 네. 그 뺏어왔잖아요. 네. 그 대결 역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시면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또 보여주셨어요. 네. 이번에도 참 흐뭇합니다. 형제 대결 참 기대 많이 하게 되고요. 두 분 다 이제 형제 대결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수강 기자님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두 분 인터뷰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두 사람이 정말 친해가지고요. 네. 이 형제 대결이라고 하는데 친형제 대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기 같은 도전 의욕 뭐 이런 게 느껴져야 하는데 서로 간에 그런 게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강동윤 구단은 이제 좀 약간 코믹한 대답을 했는데 이제 네. 박영원 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영원 구단은 잘 아시다시피 공격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박영원 구단도 이제 강동윤 구단의 그런 굉장히 까칠한 그런 후배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경기가 재밌는 게 두 분의 스타일이 달라서 더 재미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인터뷰 스타일도 좀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네. 한 분은 굉장히 좀 장난스러우신 것 같고 한 분은 또 차분하신 것도 같고. 네, 일단 네. 박영원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항상 겸손한 자세를 네. 평소에도 그렇게 취하고 있어요.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상대를 높여주고 자기는 좀 낮추는 그런 겸손한 인터뷰를 많이 하고요. 강도현 구단 같은 경우는 아주 솔직, 담백, 그리고 재치발랄. 네.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써도 모자랄 만큼 아주 재밌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강동현 선수 인터뷰 중에 굉장히 재밌는 거 봤거든요. 영훈이 형이 몽백파크에서 꼭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LG배는 내가 가져갈 것이니까라는 기사를 보고서 한참 웃었던 네, 기억이 그러면서 나요. 마지막에 한 말이 네. 서로 먹고 살아야죠. 작년부터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조금 성적이 조금 예전보다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 세계대회 결승은 개인적으로 거의 10년 만에 진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기고 싶어요. 이번 결승전은 저도 너무 오랜만에 세계대회 결승이 올라온 거라 좀 다른 시합과는 다르게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시합이 없다 보니까 승부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게 제일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그래도 잘 준비해서 좋은 내용의 바둑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이길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 질문만 제발 안 나왔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두 기사가 8승 8패 호각이고요. 근데 결승 무대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원익배 네. 10단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번기 승부였는데 강도현 구단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어요. 근데 지금 LG배 같은 경우에는 원익배와 달리 이제 장고 기전이거든요. 속기 기전이 아니고. 그래서 박영원 구단은 속기보다는 네. 장고가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백중지세라고 볼 수 있지만 2015년 기세는 세계 무대 기세는 아무래도 박영원 구단이 좀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높게 평가해서 저는 5.5 대 4.5 정도로 박영원 구단이 우세한 그런 결승이 아닌가 예상하겠습니다. 5.5 대 4.5.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기사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타겟에 무척 강하거든요. 그리고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강동윤 구단 쪽이 좀 더 치열하고요. 예, 박영은 구단은 끝내기에서 좀 더 강한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는 잘 서로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극미한 이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홍민표 구단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다시피 박영원 구단이 지금 이렇게 2위에 오른 게 2010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2위에 오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기세를 탔고요. 2014년에 두 사람이 마지막 대결을 펼쳤는데 그때도 박영훈 구단이 이겼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지만 어떤 기세로 봤을 때는 조금이나마 박영훈 구단 쪽에 살짝 무게가 실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승자는 이 20번째 LG배 주인공이 되고 또 금년 세계 재패 성공한 첫 번째 한국 기사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둑계의 다양한 활동을 취재하는 위클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유승희 씨가 아주 특별한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한국바둑 전설의 5인방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그 현장 불이 나게 다녀왔습니다. 네,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한꺼번에 모으고 굉장히 좋은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요. 2016 전자랜드배 한국바둑의 전설 그 화려한 개막식 현장 함께 가보시죠. 이곳에서 한국바둑의 전설을 모두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고 계신데요. 어디서 본 듯한 뒷모습인데요. 누구신가 했더니 제20회 LG배 결승을 앞두고 있는 강동현 선수였군요. 드디어 긴 복도를 따라 오늘의 주인공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치훈, 서봉수, 유창혁, 조은현, 이창호 선수까지 취재진의 열기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조건 저라고 했을 텐데 1순위가 이창호 구단이 될 것이고 2순위가 제일 열심히 조치훈 구단이 될 것이고 축하 인사말과 함께 개막식이 어느덧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대회에 대한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느낌이 어떠신지요? 글쎄 이렇게 좀 물론 뭐 지금이니까 전설을 하지만 한참일 때 열렸으면 좋았겠어요. 빨리 좀 만들어 주시지. 제가 보기에는요, 조훈영 구단님이 일부러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작 내일부터 대회 들어가시면 몰아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내 마음속에 흘렀다. 이거 굉장히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감췄는데 벌써 들켰네.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뭐 바둑 공부라든지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렴 골프만 해. 골프는 아마 조훈현 씨보다 더 내가 더. 라운드 따로 잡으셔야겠네요, 네 분이. 길고 짧은 대봐야 되잖아요. 조훈영 구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있었어요. 바둑을 두기 전에 아침에 골프를 하고 끝난 다음에 바둑을 두고. 네. 잘 부탁합니다. 네. 특히 조훈영 구단님이 콕 찍어서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대놓고 이창호 구단이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유리한 거는 맞는데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아직 돌이 안 된 아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체력을 이제 좀 상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이번 대회에 나선 소감과 개인적인 목표, 전략 등 알고 싶습니다. 예, 대회 참가하면 언제나 목표는 우승입니다. 네. 프로 기사라면.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실력이 약한 게 문제인데요. 이 5명 콜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혹시 좀 기대되는 대국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겨뤄보고 싶은 상대라든지. 지금 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예, 몇십 년 됐죠. 네. 20, 30년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만족도를 한번 여쭤볼까요? 현역 시절에 관상의 일지매가 좋으셨나요? 아니면 요즘 이 한국 바둑의 수호신이 더 좋으신가요? 예전 현실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든 후배들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뜨거운 인터뷰만큼 뜨거운 전설들의 대결도 기대할게요. 네, 5분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막 뭉클한 것 같아요. 네, 한국 바둑의 역사이시잖아요.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매주 토일월 저녁 7시 바둑TV에서 생중계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설의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둑 매거진이었습니다.